한마디로 금융치료와 불륜의 종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지급을 받게 되고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상간녀에게 복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상간녀 머리끄댕이를 잡는다라든지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긴다든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인터넷 네이트판 이런 데다가 상간녀라고 올린다라거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폭행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등등의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상간녀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된 이후에 상간녀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상간녀 소송이죠. 제가 이 소송을 처음 시작한 게 2015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상간녀 소송이 뭔지 변호사님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소송이 됐죠. 그런데 아직도 오해가 꽤 많습니다. 이혼을 해야지만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안 해도 충분히 상간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남편도 똑같이 잘못을 한 건데 상간녀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2명이든 3명이든 그 중에 한 명한테만 책임을 묻던 2명 다한테 묻던 그거는 피해자 사실 선택이니까요.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인데 어느 날에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제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이제 이런 카톡이 정말 가득한 거예요. 서로 셀카 사진도 보내고 좀 수위가 높은 사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상간녀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소송을 준비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은 전화 통화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는 하셔도 된다. 다만 거기서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제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상간녀와 통화를 한 거를 증거 자료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상간녀가 이제 처음에는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하다가 의뢰인께서 소송을 한다, 상간녀 소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은 아니 무슨 소송을 하냐, 네 남편이 잘못이지, 네 남편 간수 못한 네 잘못이기도 하고 그리고 간통죄 폐지된 거 TV로 안 봤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조롱을 하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의뢰인이 주신 카카오톡이랑 이 녹음 파일 증거로 해가지고 바로 상간녀한테 소장을 날렸습니다. 상간녀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요. 책임을 계속 부인을 하셨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혼한 줄 알았다, 남편이 이혼했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다 근거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불륜관계가 충분히 카카오톡이랑 전화 녹음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끝까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2,500만 원을 배상하라 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간녀는 의뢰인한테 2,500만 원을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치료를 한 거죠.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다행히 이제 남편분께서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간녀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를 했고요. 아마도 이제 이 소송에서 상간녀가 모든 책임을 남편한테 돌리고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아마 남편도 상간녀에 대한 정이 떨어진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이혼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혼까지는 하지 않으셨고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함으로써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는 끊어내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돈도 받았고요. 상간녀 소송에서는 딱 2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불륜 증거인데요.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녹음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불륜 증거가 있으면은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요건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은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송에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카톡 대화, 문자 대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불륜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아내의 존재를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와이프 없을 때 만나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럼 당연히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증명을 할 수가 있었죠. 사실 이제 많은 상간 소송에서 증거 수집이라는 게 약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이제 많이 넘나들고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불법성의 정도가 좀 큰 행동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상간녀가 전화 통화하는 거를 불법적으로 녹음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남편 차에다가 불법 도청기를 갖다가 놓는다라든지 남편 서재에다가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통비법 위반인데, 통비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어요. 꽤 무거운 죄라서, 물론 그렇다고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는 상간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너네들 혼인관계 이미 다 사실상 끝난 상태다, 파탄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상간녀가 주장하고 있는 혼인 파탄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내가 멀쩡히 혼인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부분을 상간녀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라는 부분을 상간녀가 증거를 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증거라고 낸다라는 게 빈약한 경우들이 많죠. 남편이 오늘 아내랑 싸웠다, 이 정도 얘기로는 혼인 파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부부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싸울 수는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식까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이거를 약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배우자가 다른 상간녀와 외도를 했다라면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이라는 거는 혼인 신고만 안 했지 사실상 결혼 생활이랑 동일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 이것도 당연히 불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실혼 관계에 대한 상간녀 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고 있었다,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결혼식을 했다든지 시댁이나 처가의 행사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점들을 충분히 주장해가지고 우리가 단순 동거가 아니다, 정말 부부다,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뿐이다, 이 점을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정말 불륜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변호사가 바람을 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내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계속 소송하는 거를 좀 주저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남편이 변호사라고 너무 법을 잘 알 것 같아서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니 법을 잘 알고 말고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고 이거를 재판에서 잘 풀어간다면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네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 두 개의 기간 중에서 한 개의 기간이라도 넘어가 버리면은 그 뒤로는 상간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기간이 도과됐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라면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륜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은 바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기분이 안 좋고, 두 번째로는 상간녀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는 생각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증거, 그러니까 불륜 증거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다라는 증거, 이거를 꼭 확보를 하시고 이 증거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고 소송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상간녀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만약에 상간녀의 불륜이 있다라면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상간녀를 응징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과연 상간녀 소송을 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경험상 보면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는 경우에도 상간녀 소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간녀가 소송을 당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상간녀 소송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계속 스트레스 받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위자료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물어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유부남인 남편을 만난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만약에 불륜이 있다, 상간녀 소송 판결을 받고 그러면 또다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위자료를 다시 내야 돼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간녀 소송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